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0페이지 2번의 시제, 그 두 번째 그 단원의 시제 하기로 해요. 그 시제 첫 페이지를 보면 거기 60페이지 잠깐 보세요. 1번에 12시제라고, 영어에는 시제가 12가지가 있거든요. 이 시제라는 게 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나타낸다는 말은 뭐 아침, 오후, 점심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뭐 옛날에 있었던 일 나타낼 때, 지금 현재 일 나타낼 때, 미래 일을 나타낼 때 이제 이런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걸 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약간 복잡하게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 종류만 여러 가지라 뿐이지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12시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2가지를 나타내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뜻은 그냥 우리말하고 똑같이 연결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12시제의 형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잘 해 두시고요. 61페이지 보면 전에 배웠는데 맨 위를 보세요. 61페이지에 동사의 기본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형태를 외워두라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1번 보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또 2번 진행형을 만들려면 비동사 플러스 ing, 3번 완료형을 만들려면 앞에 have 동사를 쓰고 뒤에 과거분사, 그리고 4번 수동태를 만들려면 BPP 이렇게 이제 외워두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 4번의 수동태를 제외하고 1번, 2번, 3번 이 3가지 가지고 영어의 12가지 그 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익숙해져야, 그래야지 이제 문장을 볼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 시제의 내용은 그 12개의 시제의 내용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넓게만 우리가 개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충분하니까 일단 여길 잠깐 보세요. 시제라는 게 때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이제 12가지 시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12시제를 쭉 정리해 줄 건데 외우는 것도 쉬워요. 12가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쉬워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시제에서는 형태가 최우선이에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건지는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시제만 좀 확인해 주면 되고 완벽하게 12개를 구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12시제 12개의 종류를 쫙 써줄 테니까 보세요. 12개니까 외우는 게 어렵겠구나. 전혀 어렵진 않다고 보세요. 먼저 제일 기본적인 시제로 우리말하고 똑같이 현재, 과거, 미래,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과거, 미래. 그러면 현재는 지금 있는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현재형으로 쓰는 거고, 어제 그리고 지나간 일, 작년, 재작년 그때 일을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일, 내일 뭐 눈이 올 것 같다, 또 앞으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미래 시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고 과거는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 시제 3개가 있죠. 이 기본 시제 3개에 완료라는 명칭을 붙여서 3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완료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것도 현재, 과거, 미래처럼 각각의 한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에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있진 않아서 이 완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도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윤곽은 잡아 놓되
현재 완료에 집중해서 내용을 잘 이해해 놓으면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그대로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현재 완료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시제 중에 6개를 쭉 나열을 했죠. 맨 처음에 기본 시제 3개에다가 각각 완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3개. 그래서 총 6개가 나왔죠. 이 6개에 진행형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진행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할 거야. 완료보다는 진행형 이게 익숙할 텐데 이 6개의 진행형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6개가 그대로 여기 다시 한번 또 6개 대신 진행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 6개 여기 6개 총 12개 이렇게. 그래서 12시제라는 게 큰 가닥을 잡아 놓으면 12개지만 외우는 건 간단하게 끝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12개의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2개의 형태를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명칭을 쫙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현재 시제에 진행형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현재 진행형. 과거에다가 진행형을 집어넣으면 과거 진행형. 미래에다가 진행형을 집어넣으면 미래 진행형. 이렇게. 또 현재 완료에 또 진행형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총 12개예요.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형을 집어넣으면 과거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에 진행형을 넣으면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총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가지인데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형태를 만들 때 우리 방금 책에서 읽어봤던 거 지난번에 배웠던 3가지 수동태를 빼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온다. 그 다음 2번째 진행형을 만들 때는 앞에 비동사를 쓰고 뒤에 ing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방금 책에서 본 거. 또 완료 시제를 만들려면 앞에 have 동사를 쓰고 뒤에는 pp 이렇게 쓴다는 거. 바로 이 3가지 거 가지고 이 12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령을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본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씩 연습을 하다 보면 이 12가지가 이제 익숙해질 거거든요.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칠 줄 알면 이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분석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장의 동사를 찾는 게 제일 첫 번째였잖아요. 뭐 형식 구별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문장의 동사를 찾을 줄 알아야 문장 분석이 시작이 되는데 이 12가지에다가 앞으로 수동태라는 것만 하나만 추가해서 배우게 되면 문장의 동사의 형태는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도 이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수동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 바로 이 12개의 형태를 만드는 연습을 하면 문장의 동사는 거의 완성이 된다. 문장의 동사를 찾는 데는 실수가 없게 된다. 요걸 명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장 분석의 첫 번째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우리 알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의 특징, 영어상에서의 특징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완료 3개 중에서는 현재 완료 조금 정확하게 해놓고 옆에 진행형 6개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 12시의 형태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면 되고. 자, 이제 이 12시의 형태를 만드는 거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 3가지 이론을 가지고 12개를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행형을 만들려면 진행형 시제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이 6개에는 이 표현이 다 들어가요.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ing.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 6개를 만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부터 미래 완료 진행형까지. 자, 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이렇게 3개. 근데 여기 또 이렇게 3개 있죠? 그러면 이렇게 6개는 완료라는 말이 다 들어가죠? 그때 바로 이 완료는 have pp라고 그랬었죠. 요 형태를 이용해서 이 6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여기서 왜 필요하냐면 미래를 만들려면 미래 완료, 미래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미래를 만들려면 조동사 will을 써줘야 돼요. will을 조동사라고 불러요. 조동사라는 건 동사의 뜻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가 바로 미래라는 시제에는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바로 이게 이 미래랑 관련되는 거에는 이렇게 다 요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 또 미래 시제 4개를 또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3가지 형태를 가지고 12가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요령을 지금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예문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The bird sings merrily. 대신 이제 12가지 형태를 쫙 적어주긴 할 건데 하나하나 해석을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에는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자, 이제 첫 문장부터 보세요. sing이 노래하다라는 일반 동사인데 아직 헷갈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어가 the bird죠. 그리고 sings가 동사고 merrily는 ly 붙어서 부사.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치면 이 문장은 일형식 문장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부사. 그래서 요거 빼버리면 이 문장은 바로 일형식 문장이에요. 주어가 3인칭이고요. 단수, 새 한 마리, 단수고요. 시제가 현재 시제면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요 s가 붙은 걸로 재차 확인을 해서 이 문장은 현재 시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에는 과거형이 있고 과거분사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죠?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단어 자체를 동사 원형 그러면서 이게 현재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에 과거형이 있고 과거분사가 있는데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과거나 과거분사가 똑같죠. 단어 끝에 ed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불규칙 변화는 과거, 과거분사를 각각 외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요 sing이라는 동사는 불규칙 변화에 속해요.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줘야 돼요. 교재에 보면 불규칙 변화라고 있으니까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sing의 3단 변화를 시키면 sing의 현재형 동사 원형이 바로 이거. 과거형은 sang, 과거 분사는 sung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가 되는 단어도 꽤 있으니까 요게 하나가 익숙해지면 나머지 또 몇 개는 그냥 한꺼번에 쫙 외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외울 때는 붙여서 sing, sang, sung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외워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규칙 변화면 단어 끝에 ed 붙이면 과거형이죠. 불규칙 변화는 이렇게 외워야죠. 그러면 이걸 과거로 고쳐라. 이 문장을 새가 즐겁게 지저귀었다, 노래했었다 라고 고치려면 sings를 이렇게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은 우리가 이제 규칙 변화는 ed 붙이면 되고 불규칙 변화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 시제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 쭉 할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이 현재 시제, 이걸 과거로 고쳐라. 그러면 동사만 과거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s는 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sing의 과거형은 sang이라고 그랬죠. sang.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merrily 그대로 쫙 써주고. 형식 변화는 없어요. 동사의 시제만 바꿨을 뿐이니까 형식은 계속 일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가 됐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첫 문장이고요. 과거 고쳤죠. 이제 미래. 미래를 나타내려면 will을 쓰라고 그랬죠. 조동사는 위치가 동사 앞자리예요. 그래서 미래로 쓰면 the bird will.
조동사에는 s 같은 거 안 붙이는 거예요. 또 시제가 현재가 아니기도 하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s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사 원형 이렇게 그리고 merrily 이렇게 써주면 이게 미래 시제.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해석까지 해봐요. The bird sings merrily. 그 새는 즐겁게 노래한다. sings를 생으로 고치면 그 새는 즐겁게 노래했다. 조동사 will을 집어넣어서 미래로 만들면 그 새는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약간 의역해서 즐겁게 지적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는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제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좁혀서 써서 sings만 과거로 고치면 sang, 미래로 고치면 will sing.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시제에 연습을 했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다 끝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나머지 9개도. sing이라는 단어를 sings, sang, will sing 이렇게 고쳤죠. 좀 일부러 약간 삼각형처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이렇게 만들 건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만들려면 완료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니까 요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have pp. 이때 sing을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듯이 have pp에서 이 have만 현재, 과거, 미래로 고치고 과거 분사는 뒤에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그냥 간단히 끝나요. 자, 뭔 말인가 보세요. 주어는 그대로 쓰고 현재 완료부터 have pp.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또 현재니까 have를 현재로 써야 되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ve 동사를 쓰려면 have에는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has라고 있죠. has. 그리고 sing의 과거 분사 sung 이렇게 has sung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merrily. 이런 문장을 현재 완료 시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has sung 요게 현재 완료죠. 그럼 과거 완료는 has만 과거로 고치면 돼요. sing을 생으로 고치듯이 has만 과거로 had sung 이렇게. 이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럼 미래니까 앞에 또 조동사 will 붙여야 되잖아요. 요 have 동사에 will 붙이면 will 뒤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has와 had의 동사 원형이 have. 그래서 will have sung. 요게 바로 미래 완료. 그러면 위에 빨갛게 이렇게 세 개를 삼각형처럼 sings, sang, will sing 한 것처럼 아래를 보면 has sung, had sung, will have sung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렇게 세 개가 have를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로 고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sing의 과거 분사는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6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 6개는 또 이렇게 삼각형을 넓힐 테니까 보세요. sing을 결론은 이렇게 6개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 이 방식대로 나머지 6개를 똑같이 해버리면 돼. 나머지 6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부터 미래 완료 진행형까지거든요. 근데 진행형을 만들려면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ing겠죠. 근데 애초에 동사는 sing이죠. 그러면 sing에다 ing 붙여서 singing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앞에 있는 이 비동사만 지금 우리가 sing을 6개로 이렇게 바꾸던 것처럼 진행형 만드는 맨 앞에 비동사만 이렇게 6가지로 바꾸고 singing은 계속 뒤를 따라만 오면 진행형 6개는 간단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쭉 쓴 다음에 sing을 6가지로 바꾼 것처럼 파란색 삼각형처럼 비동사도 6개로 만들어 놓은 걸 결론적으로 해놓고 다시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몇몇 문장을 연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요. 자, 진행형을 한꺼번에 6개 쫙 쓸 테니까 보세요. The bird. 먼저 현재 진행형부터. 그러면 진행형 만들려면 BING니까 맨 앞에 있는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단수고 현재. 그래서 is. 그리고 singing. merrily.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새는 즐겁게 지저귀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중 요 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is 요거 보고 뒤에 ing 보고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과거 진행형 is만 was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singing. 미래 진행형 요거 앞에 조동사 will 써주면 돼요.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sing 이렇게 3개 한 것처럼 have 이렇게 3개 했고 여기 비동사를 이렇게 3개로 한 거잖아. 현재, 과거, 미래. 그래놓고 뒤쪽에 ing, was singing. 이러면 과거 진행형이 완성이 된 거고 will be singing. 이러면 미래 진행형이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자, 계속요.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쓰고 뒤에 singing 써버리면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그러면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쓴다. 요거 다시 보세요. sing을 현재 완료로 쓰면 has sung.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쓰면 has been.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계속 has 쓰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has been 하고 singing. 이러면 현재 완료 진행형. has 대신에 had로만 바꿔버리면 나머지 그대로 쓰고 과거 완료 진행형.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앞에 have, had 앞에 will 써버리고 나머지 또 원칙대로 쫙 써버리면 미래 완료 진행형. will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have been. 그러면 여기서 has도 has, had, will have 여기 똑같이 이 방식으로 또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6개가 바로 이렇게 6개예요. 비동사를 6개 시제로 바꾼 거야.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마지막에 singing.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릴리는 그대로 쭉 따라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예요. 12시제가. 그러니까 처음엔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원리는 딱 요 3가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제만 쭉 바꿨을 뿐인데 바꾸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저 마지막 문장을 다시 쓸 테니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는 the bird. 그리고 이제 미래 완료 진행형 will have been singing merrily. 문장이 좀 길어졌죠. 자, 이 문장을 만약 분석해봐라. 그러면 문장 구성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문장의 동사를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문장의 동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12시제 형태를 연습을 안 한 학생들은 문장의 동사를 찾을 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의 동사를 찾을 때 실수를 해버리면 뒤에 보어나 목적어를 우리가 못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보어가 뭔지도 알고 목적어가 뭔지도 알지만 문장의 동사를 잘못 찾아버리니까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잘 보세요. 이 문장의 동사는 뭐냐? 요렇게 will부터 singing까지 요렇게 통째로 문장의 동사구나. 요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간단히 끝나버렸잖아요. sing이라는 단어를 시제만 넣어주는 거구나. 미래 완료 진행형이라는. 그러면 will have been singing 통째로 동사, the bird가 주어, merrily는 부사. 그래서 일형식이구나. 그냥 간단하게 구별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긴 하지만 자세하게 적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구성할 때 요 문장의 동사 찾는 데서 실수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알던 것도 활용도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들을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끝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형태 얘기는 끝났어요. 자, 이제는 내용으로 접근해서 들어봐요. 지금 아까 현재, 과거, 미래는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 노래했다, 노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요거 해석이요. 진행형, 그 새는 노래하는 중이다. was singing, 노래하는 중이었다. will be singing, 노래하는 중일 것이다. 해석도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진행형이면 뭐뭐 하는 중, 이 말만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현재 완료는 지금 해석을 안 해줬죠. 과거 완료, 미래 완료는 해석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우리말 가지고 해석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면 진행형에다가는 의미 두지 말고요. 바로 여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으니까 대충 윤곽만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해석을 할 때 다른 해석과 약간 겹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요 시점은 새가 노래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래를 하는 거구나, 요걸 머리로만 이해해주고 있으면 돼요. 우리말 해석에서 다른 어떤 문장과 구별을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서 이건 언제 노래하는 거고, 예를 들어 현재 지금 노래하는 거고, 이건 과거에 노래했던 거고, 이건 미래에 할 거고, 현재 완료는 어떤 시점이고, 이렇게만 머릿속에 이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끝내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시제 부분은 다 마무리할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현재, 현재보다 전에 일어났던 게 과거, 지금 기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미래, 이렇게. 그러면 방금 우리 칠판에 적었다가 지워버린 거, The bird sings, 노래한다. 그럼 바로 이거. 이 시점, 지금 현재. 노래했었다. The bird sang. 그러면 바로 이거. 미래에 노래할 거다. will sing. 그러면 바로 이거.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는 시점이 바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잘 들으세요. 현재보다 전에 일어난 걸 과거라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예를 들어서 낮 12시라고 해요. 그러면 낮 12시 이전은 다 과거죠. 가까운 과거, 먼 과거 이런 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1시간 전도 과거죠. 10년 전도 과거고 1000년 전도 과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과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들으세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 이렇게. 과거라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 바로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대과거라고 해요. 그런데 방금 말 잘 이해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봐요. 만약에 과거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과거가 바로 그냥 현재보다 전에 일어난 거니까 그냥 과거인 거예요. 대과거가. 뭔 얘기냐면 가까운 과거는 과거, 먼 과거는 대과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거라는 건 1시간 전도 과거, 1000년 전도 과거, 100만 년 전도 과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대과거가 멀지 않더라도 어떤 과거 시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1시간 전, 그 전에 걸 얘기를 할 때는 대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을 대과거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대과거라는 말만 일단 하나 들어놓고,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점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시점이냐? 이제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요 그림을 외워버리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2시간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가 계속 내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리고 있어. 한 2시간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바로 요걸 한꺼번에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냐?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을 영어로 쓰고 싶을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영어로 쓰고 싶을 땐 어떻게 쓰냐? 여기가 바로 현재 완료예요. 방금 우리 여기서 했던 예문을 사용하면 has sung 이라고 쓴 게 바로 현재 완료. 예를 들어서 그 새는 1시간 동안 지저귀고 있었다.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저귀고 있는 거. 그걸 영어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had sung. 비가 2시간 동안 내리고 있다. 2시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어. 그러면 이걸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2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다. It has rained. 이렇게 써주면, 그리고 2시간 동안이라는 말을 뒤에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게 이거예요. 현재 완료는 이제 외우듯이 하세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영어로 쓰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과거 완료.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암기로 가세요. 이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단순 암기하듯이 현재 완료에서 그대로 한 칸을 뒤로 가요. 그래서 대과거부터 바로 과거까지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영어로 쓰고 싶다. 그때 과거 완료로 쓰는 거예요. had pp. 다음 미래 완료. 그러면 단순하게 놓고 보면 여기가 현재 완료. 그럼 여기는 과거 완료. 그럼 미래 완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미래 완료 아니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미래 완료는 조금 신경을 쓰세요. 미래 완료는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뭐 2시간 전에 비가 내렸어.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 근데 지금 현재 딱 끝나버리면 그러면 현재 완료 쓰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이 돼서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 어느 순간에 끝날 때 바로 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땐 바로 미래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현재와 미래 사이 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냐? 그것도 여기를 미래 완료로 쓰면 돼. 이 범위 안에 요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예요. 자, 다시 한번.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과거보다 전을 대과거, 여기가 이제 미래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고 싶으면 바로 현재 시제 쓰면 되고, 과거의 내용만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 시제 쓰면 되고, 미래 내용만 나타내고 싶으면 미래 시제를 쓰면 돼요. 자, 이제 방금 배운 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 그리고 현재 완료에는 속 내용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말 뜻 그대로 이해하세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일이 딱 끝나버리면 그런 걸 현재 완료의 완료의 뜻이구나. 이렇게. 과거의 일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현재 완료의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고 싶으면 경험.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 우리말 뜻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에는 내용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몇 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현재 완료에 집중을 해서 완료의 내용, 계속의 내용, 경험의 내용, 결과 내용과 관련된 예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한 다음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도 이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어요.
미래 완료에서도 이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원칙적으로만 접근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이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요 기간에 일어난 일은 현재 완료로 쓰는데 그 내용을 4개로 이렇게 나눈다. 자, 요까지 그대로 한 칸을 뒤로 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을 영어로 쓰고 싶을 때는 과거 완료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완료랑 똑같이 내용 4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4개 그대로. 자, 이것도 끝. 자, 이제 미래 완료.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아니라 과거에 시작해서 미래 어느 순간까지 바로 요 사이에 일어난 일, 이걸 영어로 쓰고 싶을 때는 미래 완료로 쓰는 거고, 미래 완료에도 내용 4개, 현재 완료에 있는 내용 4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예문만 익숙해져 놓으면 과거 완료의 4개의 내용, 미래 완료의 4개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시점은 대충 이제 가닥이 잡혔죠. 진행형은 예를 들어서 현재다. 그러면 현재와 현재 진행형은 시점이 같아요. 피아노를 연주한다. 현재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도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형 6개는 앞에 있는 거와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진행형 6개는 내용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표시를 안 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강조를 하는 거예요. 현재를 나타내고 싶으면 현재 시제,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데 그대로 한 칸을 뒤로 가봐요.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 시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여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과거 완료 시제까지는 다 배웠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 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뭘 쓰냐? 요게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나타낼 때는 12시제 중에서 뭘 쓰냐? 뭘 쓰냐면 이걸 바로 대과거라고 해. 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도 바로 이걸 써요. 과거 완료를. 자, 다시 현재 완료의 내용 4개, 과거 완료의 내용 4개, 똑같이 4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배웠죠. 그래서 과거 완료, 헤드 PP, 과거 완료에는 현재 완료에 있던 내용 4개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거 완료는 내용이 5가지예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요 4개에다가 바로 이거. 과거보다 더 전, 여기를 나타낼 때도 과거 완료를 써요. 그래서 여기를 나타낼 때 바로 요 명칭을 써서 과거 완료에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그대로 대과거 용법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책에 보면 61페이지 61페이지 맨 위에 그 동사의 기본 형태 가지고 우리가 쭉 설명이 나왔고 쭉 가다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63페이지 맨 위에 5번에 밑에 보면 현재 완료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나왔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64페이지 맨 위에 과거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4개 있죠? 바로 밑에 1번 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다가 플러스 대과거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 대과거에다 표시해둬요. 대과거란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일 이렇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미래 완료,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에 대한 내용 설명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겨서 6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2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시제를 만들었잖아요. 바로 밑에 3번 시제의 위치는 그걸 그대로 외워 놓으세요. 뭔 얘기냐면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한 시제의 과거는 2개 있어요.
과거와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의 한 시제 과거는 과거 완료 왼쪽에, 또 현재 완료의 한 시제 과거도 과거 완료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과거 완료의 한 시제 현재는 과거도 되고 현재 완료도 된다.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과거의 한 시제 현재는 현재, 현재 완료의 한 시제 현재도 현재다. 이렇게.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각 12가지, 그 중에서 이제 진행형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에 딱 한 가지 이로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 이제 또 집중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요 시제편은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마무리를 하기로 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